오늘은 칸지콩 선생님의 콩밭 교실 복잡한 사회를 편하게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이 단원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의 특징을 공부할 텐데, 이번 시간 특히 가계와 기업의 역할과 합리적 선택, 그러니까 가계의 합리적 선택, 기업의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취 기준은 하나예요. 다양한 경제 활동 사례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파악하고 가계와 기업의 합리적 선택을 탐색한다입니다. 이게 오늘 성취 기준이자 정말 중요한 핵심 목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모든 사례를 설명하지 않고 좀 핵심적인 꼭 알아야 되는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 단원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목표도 한번 살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예전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없어지고 건물도 사람도 너무나 많이 상처받은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빠르고 크게 경제 발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를 공부하면서 첫 번째는 경제 주체의 역할과 경제 체제의 특징을 이해하는 걸 공부를 할 거예요. 가계, 기업, 정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 우리나라 시장 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쉽게 편하게 공부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 과정의 특징과 문제점을 탐구할 겁니다. 선생님이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굉장히 가파르게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크게 될 수 있지, 이것과 항상 뭐든지 엄청 빠르기만 하면 문제점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 필요성. 우리나라 이제 지금은 전 세계가 거의 하나의 나라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지 않고 다른 나라랑도 어떻게 주고받고 이런 게 중요한지도 공부해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통해서 경제 발전에 참여하는 자세도 길러보는 걸 공부할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번 시간에 끝내는 게 아니고 이번 단원 전체 엄청 많이 공부할 것들을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제 주체인 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는 기업 및 정부에서 임금, 이자 등의 소득을 얻어서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한다라고 이렇게 사전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너무 어렵죠. 좀 쉽게 말하면 돈 벌어서 돈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집, 우리 가족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 지금 이 사진은 선생님 가족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물론 선생님 아내는 사진 나오기 싫어해서 선생님이랑 아들만 있어요. 자, 두 번째 경제 주체는 기업입니다. 가게에서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제공받아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해서 이윤을 획득한다라는 게 기업의 뜻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 근처에 있는 회사, 여러분이 자주 사 먹는 마트, 또 여러분이 자주 가는 가게, 동네 문방구 이런 것들이 다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제 주체인 정부인데요. 정부는 기업과 가게에서 세금을 걷어요. 세금을 거두고 기업과 가게의 생산 요소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여러 공공재도 제공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정부예요.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국민이 좀 더 편리하게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서비스, 그리고 도로나 이런 것도 고쳐주는 이런 것들. 또 중간에 사실 좀 경제 쪽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심판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너무 가게와 기업이 서로 공정하게 경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가게 배웠는데 이제 쉬운 말로만 할게요. 생산 활동에 참여해서 얻은 소득으로 소비 활동을 하는 가족을 가게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글을 하나 읽어주도록 할게요. 자, 하진이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신 엄마가 함께 아빠가 만들어주신 치즈와 고기가 들어간 돈가스를 맛있게 먹었다가 이 글이에요. 여기 이 글에서 생산과 소비, 가게가 하는 일 다 나와 있어요. 생산은 어머니가 회사에서 일하시고 나서 소득을 얻어왔죠. 월급을 받아오시죠. 이게 생산, 가게가 기업의 노동력을 제공해서 생산을 제공해서 월급 받아오는 게 생산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 치즈 돈가스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사죠. 시장에서 사는 이 활동을 또 소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죠. 여러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하러 오세요 이렇게 홍보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요. 또 기업은 필요한 물건들, 그러니까
가게,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들, 여기는 물건이라고 썼지만 서비스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직접 시장을 통해서 판매를 하겠죠. 그죠? 그 판매를 통해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받아서 이윤을 얻게 되겠죠. 이게 기업이 하는 일이고 기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생님 교과서 사진이 너무 좋아서 이걸 썼는데 이걸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가게는 기업에서 일하면서 생산 활동에 참여를 합니다. 그렇죠. 화살표도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게는 소득을 얻어서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합니다. 아까 하진이 아빠 얘기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기업은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해서 시장에다 공급을 합니다. 살 수 있도록. 그러면 이 기업은 이것들을 통해서 물건과 서비스를 팔아서 이윤을 얻겠죠. 돈을 벌겠죠. 이 돈을 또 나중에 그 가게가 일하면 노동력 임금을 제공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시장은 가게와 기업이 물건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장소, 여기가 바로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결국 가게와 기업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게의 합리적 선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표는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입니다. 생각해봐요. 나 돈 적게 썼는데 진짜 기분 좋고 싶어. 이게 가게의 합리적 선택이에요. 자, 이때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품질이나 디자인, 가격과 같이 다양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 요즘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사바사 이런 말도 쓰죠.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신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좀 트렌드는 최근에는 가치 소비 같은 것들이 좀 다양화됐어요. 가치 소비가 뭐냐면 당장 돈은 좀 더 비쌀지 모르지만 거기에 속한 어떤 중요한 생각들이 나랑 똑같으면 그걸 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환경 보호와 자원의 연속성이에요. 내가 좀 더 비싼 걸 쓰지만 그건 정말 친환경 제품이다. 이런 걸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 자원을 좀 아끼는 걸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노동력이 정말 그 사람한테 순수히 임금을 그 사람한테 다 준다.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좀 가치 소비라고 해요. 자, 그럼 기업의 합리적 선택을 보겠습니다. 기업은 어찌됐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의 합리적 선택입니다. 그 이윤이 뭐냐?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해서 얻게 되는 순수한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돈 다 빼고 진짜 내 순이익을 이윤이라고 합니다. 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많이 팔아야 돼. 근데 내가 만드는 비용, 생산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생산 비용을 줄여야 돼요. 원가 절감이라고도 하죠. 그것 때문에 부품을 좀 이상하게 만드는 회사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걸 줄이면서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해야 됩니다. 요즘에 소비자는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취향인지 파악을 잘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품질을 높여야 돼요. 품질을 높이고, 선생님 하나 빼먹었는데 4번 쓰세요. 가격을 낮출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제품이면 싼 가격 사겠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가게와 기업이 만나는 곳, 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는 전통시장과 마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건 사람들이 직접 판매하고 구입하는 장소이지요. 이 전통시장과 마트는 직접 상품을 비교하며 살 수 있다라는 이런 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 쇼핑 많이 하잖아요. 직접 만나지 않고 판매나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물건을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근데 시장 중에서는 인력 시장, 그러니까 노동력, 누가 일할 사람 사고 이런 것도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노동력을 사고 파는 인력 시장도 있고요. 손에 잡히지 않는 물건을 사고 파는 주식 시장 같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도 있고, 시장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가게와 기업이 하는 일, 생산, 판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소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리고 가게의 합리적 선택, 적은 비용으로 최대 만족 배워봤죠. 그리고 기업의 합리적 선택, 이윤 극대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런 거 배워봤고요. 또 가게와 기업이 만나는 시장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할 일은 강의를 잘 듣고 노트 정리를 잘 해와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확인을 꼭 받아와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숙제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이걸 한번 검색해보고 이해를 해서 좀 더 쉬운 말, 자기만의 말로 한번 써오는 거, 이게 숙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물건을 사거나 고르거나 할 때 자신만의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그것도 한번 써오는 게 오늘의 숙제예요. 그럼 안녕.